크레이터만으로는 2,700명이 죽을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크레이터 깊이가 200m 정도 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충격파로 인해서 한 39,000명 정도가 희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떨어진 지역 2.2km 반경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폐에 손상이 갈 거고요. 2.8km 지역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고막이 터지고요. 반경 5km 있는 데에 빌딩이 다 무너집니다. 인사할 시간만 있습니다. 항성의 우주 속으로의 항성입니다. 반갑습니다. 2032년 12월 22일 날 2024 YR4라고 하는 소행성 하나가 지구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꼭 지구로 충돌을 하는 법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뉴스도 그렇고 뭐 SNS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이 다뤘어요. 2032년 지구의 충돌 가능성 1.2% 소행성이 발견됐다.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1.2%, 99%에서 98.8%는 충돌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는 한데 그래도 1.2%면은 사실 엄청나게 수치가 높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아이템이라든지 뭐 캐릭터 뽑는 확률이 1%가 채 안 되잖아요. 그 가차할 때 1%면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죠? 생각보다는 낮은 숫자는 아닙니다. 요거의 어떤 의미인지 지금 현 단계에서는 1.2%지만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요 이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발견된 연도죠. 2024 첫 번째 문자 Y. 요 Y는 발견된 기간을 나타냅니다. A부터 Y까지 사용을 하거든요. 25개의 알파벳인데 그 중에 I는 제외합니다. E라고도 비슷하고 L하고도 비슷하기 때문에 I는 제외를 합니다. A는 1월 1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B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 사이에, C는 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이런 식으로 한 달에 반씩 나누는 거예요. Y면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발견된 거다. 요 뜻입니다. 그리고 요 두 번째 문자 R, 이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발견된 순서예요. A부터 시작해서 Z까지 알파벳을 매기는데 발견된 순서로. 근데 여기서도 알파벳 I하고 O는 제외합니다. I는 숫자 1하고 또는 L하고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요. O는 숫자 0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또 제외를 합니다. 지구에서 망원경이라든지 이런 관측 시스템이 엄청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소행성들을 새로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R이다. 이거는 12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17번째 발견된 행성이다. 근데 이게 그날 4번째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날 여러 개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숫자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번에 관측한 사진입니다. 요거는 스틸 사진을 계속 찍어가지고 계속 추적을 하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관측된 게 2024 YR4입니다. 여기 가운데 점 보이시죠? 뒤에 배경별들하고 궤적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니까 소행성이네. 그러면 궤도를 분석을 해볼까? 돈 룩업이라는 영화 보셨을 때도 이런 식으로 소행성을 찾아내죠. 그렇다고 이걸 눈으로 확인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같은 프레임에 뭔가 변하는 게 있어요 라고 하면은 이게 초신성이든지 움직이는 소행성이든지 뭐든지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틀라스라는 망원경이 있습니다. 이 망원경은 소행성 알람 라스트 얼러트 시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소행성 경보 망원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틀라스라는 게 2015년부터 건설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하와이에 2대가 있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1대가 있고 칠레에 1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북반구에 2대, 남반구에 2대 해가지고 쭉 경로를 확인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 지어놓고 이 아틀라스 망원경으로 예전에 어떤 걸 관측한 적이 있냐면은 저희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와 이거 뭐가 뻥 하고 터지는 거 이거 보이시죠? 예전에 다트라는 미션이 있었습니다. 다트라는 탐사선이 디디모스하고 디모포스라고 하는 이 쌍성 소행성이 있어요. 그 다트 미션을 이렇게 충돌하는 순간을 그때 찾은 겁니다. 디모포스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뻥 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게 보입니다. 이 장면을 찍은 것도 아틀라스입니다. 전 세계의 소행성을 주로 관측을 하는 망원경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하나 의심되는 게 발견했다. 가동 가능한 모든 망원경들은 전부 가동을 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입니다. 지구가 여기 있고 2024 IR4라고 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측정한 크기로는 오차가 조금 커요. 40m에서 100m 정도 되는 사이즈라고 합니다. 이거는 추가 관측을 하면은 조금 더 정확한 크기가 나올 수 있겠죠. 아틀라스에서 관측을 해서 보고를 했겠죠. 나사하고 유럽 우주국의 자료들을 또 이걸 쫙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32년 12월 22일 지구와 충돌할 확률이 약 1.2%에서 1.3%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돌고 있다가 나중에 2032년 12월 22일이 되면은 요 두 부분의 어딘가에서 아마 충돌할 확률이 1.2%에서 1.3%가 될 겁니다. 충돌할 당시에 궤적도 이미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선 어딘가에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계산을 해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촬영하냐? 망원경으로 하늘을 쫙 찍습니다. 찍다 보면은 야 여기서 보이지 않던 이미지가 이렇게 나타나네?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래서 기존에 있던 소행성 자료들을 다 뒤져봅니다. 근데 안 맞아. 그럼 새로 발견한 거죠. 여기 이제 확인된 거에다 넣고 궤도 계산을 쫙 해봅니다. 그랬더니 야 이거 위험도가 조금 높은데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다 합세를 합니다. 나사라든지 ESA 이런 데서 쫙쫙쫙 관측을 하죠. 그래서 오차를 점점 줄이죠. 그래서 지구는 안전하다 아니면 충돌을 할 확률이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죠. 나사의 자료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는 토리노 등급의 3단계를 부여받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갈수록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크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4 YR4라고 이름을 지어졌는데 R이라고 하면 그 기간에만 벌써 17개가 관측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에 16개는 전혀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런 애들이 다 요 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이라고 하는 거는 일상적인 발견이기도 하고 혹시 모르니까 추적이 필요할 수준이에요. 왜냐하면은 소행성이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라든지 아니면 다른 화성이라든지 이런 궤도를 지날 때마다 궤도가 조금씩 변경이 될 수가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은 그래도 추적을 해야 된다. 요 노란색 구역 있죠. 2, 3, 4라고 돼 있는 거. 요거는 전문가들의 주의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은 우려할 만한 수준의 소행성이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3등급으로 되냐면은 1% 이상의 충돌 확률을 가지고 있고 충돌을 했을 때 어느 한 지역은 완전히 파괴가 된다. 그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게 3번입니다. 4번은 뭐냐? 밀착 관찰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2%가 넘는 높은 충돌 확률을 가지고 있고 아까는 파괴였잖아요. 이제는 재앙으로 들어갑니다. 지역적 재앙 수준이 될 수 있는 게 4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5, 6, 7은 색깔이 조금 더 진해졌죠. 5등급부터는 상당한 충돌 확률을 가지고 있고 아까는 지역적 재앙이었잖아요. 지역적 대재앙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5등급과 6등급의 차이는 확률도 확률이지만 크기가 달라요. 이거는 우리나라 같이 조금 이제 크지 않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라 하나 정도가 날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6등급이고 7등급부터는 아까 5등급 뭐라고 그랬죠? 충돌 확률이 상당하다. 6등급은 충돌 확률이 매우 높다. 7등급은 확실하게 충돌한다예요. 이게 충돌을 하면 어떻게 되냐? 대륙에 재앙이 올 수 있을 정도의 위험성이다. 이때부터 대륙급으로 넘어갑니다. 8등급부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8, 90은 충돌 확정이에요. 8번은 전 지구적인 재앙. 9번 같은 경우는 묘사가 좀 달라집니다. 전례 없는 대재앙이 일어난다. 10은 뭐냐? 인류 문명이 위험하다. 이 토리노 등급은 1999년도에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국제천문회의에서 공식 채택이 됐단 말이에요. 99년도에 만들어진 이후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게 4등급입니다. 4등급이 하나가 있어요. 노란색 끝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한 번은 가봤었다. 근데 이번에 발견된 2024 YR4는 3등급이다. 4등급을 받은 게 있었는데 그 4등급을 받은 게 바로 아포피스라고 하는 소행성입니다. 아포피스가 2004년 6월 19일 날 처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추적 관측을 했어요. 6개월 동안 추적 관측을 했을 때는 토리노 등급 2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계속 추적을 했는데 확률이 1.6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토리노 등급을 4로 받아요. 이제 전문가들도 야, 이게 진짜라고? 그래서 모든 망원경이 그날부터
쫙 이것만 보기 시작하죠. 3일 후에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합니다. 충돌 확률이 2.7%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관측 기간을 앞으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된다. 관측 기간을 287일 이상으로 확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해 12월 30일 날 2005년이 다가오기 직전에 157회 관측 결과 모든 통과 시나리오를 다 계산을 했습니다. 모든 통과 시나리오에서 토리노 등급 0으로 하향이 됩니다. 충돌은 안 한다. 그래도 충돌은 안 하는데 한 바퀴 더 돌고 올 수도 있잖아요. 2029년도에 충돌을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었는데 2029년은 아니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게 2035년입니다. 2035년에 충돌 가능성이 그래도 있다라고 해서 토리노 등급 1등급을 한 2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있다가 2006년 8월에 2035년에도 그리고 2036년에도 부딪히지 않는다라고 해서 토리노 등급 0으로 다시 한번 내려갔습니다. 지금 관측한 소행성 2024YR4 같은 경우에도 아마 충돌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측을 했을 때 그 확률은 둘 중 하나예요. 진짜로 위험하다고 느껴지거나 아포피스처럼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추적 관측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9년도 4월 13일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인공위성이에요. 이 정도 거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인공위성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충돌 위험성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다. 심지어는 정지궤도 위성이 한 36,000km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아포피스 위성이 궤도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 궤도가 왜 변경이 되냐면은 지구 중력 때문에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적 관측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까지 지구에 꽤 많은 소행성들이 근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달궤도예요. 일단 달궤도 안쪽으로 들어오면 꽤 가까이 접근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023 DG2라고 하는 거. 크기는 84m, 엄청나게 가까이 지나갔다.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평균 38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20만 킬로미터를 지나갔었다. 84m짜리가. 지금 2024 YR4가 거의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40m에서 100m 정도. 소행성이 지나가는 게 그렇게 없는 일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뭐가 있냐라고는 소행성 베누라고 하는, 베누도 이집트 신의 이름을 따서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이 베누가 이 오시리스 렉스라는 탐사선이 가서 여기를 뚫었어요. 그래서 이 샘플을 채취를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가서 팔을 내려가지고 저런 식으로 쫙 나오면서 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얘가 더 물렁하고 더 이렇게 잘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샘플을 원래 모으려는 양보다 더 많이 모았어요. 샘플을 채취를 해가지고 돌아옵니다. 지구에다 보내서 우리가 받은 샘플이 바로 이 샘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여는 공간에도 그 샘플들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잘 돌아가지가 않았다고 그래요. 이걸 열어서 분석한 결과가 며칠 전에 나왔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은 며칠 내 라이브 하면서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베누를 왜 채취를 해왔냐? 토리노 등급을 통해서 0에서 1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관심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탐사했던 오시리스 렉스 있잖아요. 이 탐사선은 지구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빵 던지고 지구로 돌아오지 않고 딴 데 갔어요. 아포피스로 갔습니다. 아포피스로 향해 가면서 이름을 바꿨어요. 오시리스 에이펙스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아포피스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행성을 직접 가서 탐사를 하는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확률로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오차 범위입니다. 관측이 더 되면은 이 오차 범위를 이런 식으로 조금씩 더 줄여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줄여 나가는 게 꼭 지구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줄여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1950DA라고 하는 소행성이에요. 지금 토리노 등급 제가 알기로는 1 정도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측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겼는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보잉 747 비행기 크기예요. 요게 2009년도에 떨어졌던 운석의 크기고 러시아에 떨어졌던 첼리아빈스키 운석이 한 17m에서 20m 정도 됐고 퉁구스카가 50m에서 80m. 근데 2024 YR4가 요거는 오차범위입니다. 여기에서 요 정도 크기까지 가능할 수 있다.
첼리아빈스키가 어떻게 충돌을 했는지 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빵 하고 터지죠. 빵 하고 터지면서 여기 충격파가 막 유리창 깨고 다친 사람도 있고 그랬다는 거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사람들 너무 태연하게 지나가기는 하지만 이거는 너무 늦게 발견이 된 거예요. 17m에서 20m 너무 작다 보니까 이거를 그 호수에서 건져냈어요. 엄청나게 크죠. 대부분이 다 타고 안쪽에만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메달 만들었었죠. 올림픽 메달. 여러분들 퉁구스카 있잖아요. 퉁구스카 지역이 지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퉁구스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중에서 완전히 뻥 하고 터진 것 같은데 요 퉁구스카 폭발 사건이 크기가 한 50m에서 80m 정도 됐을 거고 진입했던 속도가 초속 한 15km에서 20km 정도, 총알이 한 15배에서 20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중에서 폭발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흔적을 남겨서 지금 현재 이런 모습으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룡을 멸종시켰던 운석 9의 크기로 봤을 때 토리노 등급 외죠. 초속 한 20km 정도로 충돌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크기가 10에서 15km 정도 됐을 거라고 그래요. 공룡님이 이 이벤트를 싫어하죠. 궁금하잖아요. 2024YR4가 진짜로 떨어지면은 얼만큼의 충격을 줄까요? 요거 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무데나 던질 수 있어요. 일단은 형질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금속으로 된 거 있고 이제 돌덩어리로 된 거 있고 탄소로 된 거 있고 혜성이 떨어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금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금으로 된 거는 아예 없고요. 금속으로만 된 것도 거의 없습니다. 2024는 일단은 석질로 알려져 있고요. 아 근데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피트예요. 오른쪽에 단위 변경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편안해졌습니다. 각도는 아직까진 몰라요. 한 40도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 떨어뜨릴까요? 우리가 희생하죠. 서울에 한번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뜨려 볼게요. 떨어졌습니다. 산 쪽에 떨어졌는데 크레이터 크기는 이만해요. 거의 1km짜리의 크레이터가 생깁니다. 이거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파괴된다. 크레이터만으로는 2,700명이 죽을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크레이터 깊이가 200m 정도 된다고 나옵니다. 1메가톤. 이거는 퉁구스카 익스플로전보다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건은 2000년에 한 번씩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충격파로 인해서 한 39,000명 정도가 희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떨어진 지역 2.2km 반경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폐에 손상이 갈 거고요. 2.8km 지역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고막이 터지고요. 반경 5km 있는데 빌딩이 다 무너집니다. 6km 있는 집이 다 무너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람만으로 32만 명이 죽습니다. 1.5km 반경에 목성에서 부는 바람보다 더 센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그리고 2.4km 반경에 있는 집들은 이 바람에 의해서 모두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고 4.3km 반경에는 가장 강력한 토네이도보다 더 많은 바람이 불 거고요. 이게 엄청 큰 거예요. 이거 진짜 떨어지면 안 돼요. 똑같은 거 딴 데다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대서양으로 가시죠. 여기다가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떨어뜨렸어요. 일단은 크레이터가 145m짜리가 생깁니다. 지하에 생기겠죠. 84m짜리 쓰나미.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어요. 근데 아직 이 쓰나미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1.5km짜리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질 운석으로 바꿨어요. 갑니다. 우와 보이세요? 크레이터가 15km짜리가 이렇게 생깁니다. 아 쓰나미 높이가 미쳤네요. 쓰나미 높이가 1.8km예요. 전 지구 돌겠는데요. 1.8km면은 이 불길이 일본은 덮치네요. 여기에 떨어졌는데 이 파이어볼로 거의 한 10,000명이 죽네요. 50만 명이 2도 화상을 입습니다. 이 바람과 쓰나미가 합쳐지면은 큰일 나겠네요. 아무튼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뮬레이션이 있다. 자, 그러면은 진짜로 이런 충돌이 온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이거 다트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2022년도였죠. 다트 미션을 통해서 진짜로 소행성에 어떤 물리적으로 충격을 가하면은 궤도를 변경을 할 수 있나? 디디모스와 디모르포스 거기에다가 다트 미션을 이제 던졌죠. 그래서 소행성의 궤도를 32분을 단축을 실제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가능하구나. 이 충돌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분출물이 이렇게 쫙 나가잖아요. 그거의 작용 반작용 원리로 인해서 최대 4.7%의 궤도가 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아주 멀리에 있을 때 궤도를 조금만 틀어주면은 우리에 올 때쯤이면 이 궤도가 많이 틀어지기 때문에 충돌을 안 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우리가 확인을 했죠. 이 다트에서 진짜 생중계하고 있는 거예요. 얘 충돌을 하러 갑니다. 이렇게 점점 가죠. 이 와중에 엄청나게 고화질에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줬어요. 가면서 야, 이렇게 돌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구나. 그래서 장렬하게 전사를 했습니다. 그때 폭발하는 순간이 바로 이거죠. 지구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터진 거죠. 이 작용 반작용의 원리로 인해 가지고 궤도가 생각보다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다음 아마겟돈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그 소행성에 직접 사람이 가서 또는 어떤 식으로든 무인기를 만들어서 착륙을 하고 거기다가 핵폭탄을 심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얘를 박살을 내기 위해서는 안에다 심어야죠. 핵폭발 에너지로 소행성의 파편화라든지 아니면 궤도를 변경을 하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실제로도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 최근에 샌디아 국립연구소라고 있는데 이 X선을 이렇게 쪼아가지고 1cm 모양의 소행성을 1mm 바꾸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소행성 크기의 10%를 바꾸는 거에 성공을 했죠. 그 다음에 중력 트랙터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아주 빨리 발견을 하고 10년 정도 우주선의 중력으로 소행성을 서서히 끌어당겨서 궤도를 변경을 하는 겁니다. 연구는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해야 궤도 변경에 효과가 있고 중력으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주선의 무게도 최소 20톤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방법도 연구가 되고 있고요. 고출력 레이저로 소행성을 직접 쏴서 거기다가 달구면은 그 구멍으로 그 내부에 있는 물질들이 물이라든지 얼음이라든지 이런 게 해성이 되면서 추진력 같은 게 생길 거잖아요. 추진력 같은 게 생기면서 궤도를 바꾸는 이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많은 방법들이 연구가 되고 있다. 그 방법 중에 진짜로 시험해보고 최초로 성공한 거는 다트 미션이 가장 최신이었고 실질적으로 시험하는 데 성공을 했다. IAWN이라고 하는 UN 주도의 국제 소행성 경보망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긴급하게 우리가 바로 다 전달받을 수 있고 네트워크가 활성화가 되면서 대책을 세우고 방법을 연구를 하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 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최근에 화제가 됐던 2024 YR4 소행성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토리노 위험 척도가 3등급을 받은 것도 현재까지는 사실입니다. 이 1%가 무시를 못하는 이유는 천문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높은 수치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게임이라든지 가차라든지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1%의 확률이 얼마나 높은 확률인지 여러분들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이 이 소행성을 끝까지 추적을 하면서 아마 계속적으로 뉴스가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까 그리고 2032년이니까 아직까지 7년이고 8년이고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설사 충돌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다트라든지 또 스타쉽이라든지 이런 거대한 무언가가 나올 테니까 어떻게든 이런 충돌이 없게 막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할 시간만 있습니다. 항성의 우주 속으로의 항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